안녕하세요. 인사이드카 박주연입니다.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가 지나면서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실, 여름에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특히나 기름 소모가 많다는 점을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에어컨을 중속에 놓고 운전하면 시간당 600원의 연료비가 더 든다고 하는데요. 엔진열을 이용하는 히터에 비해서 12배 정도나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니 실제로 날씨만큼이나 불쾌지수를 높이는 그러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럴 때일수록 시원통쾌한 자동차 소식들만을 전해드려야 되겠죠? 오늘 어떤 소식들이 또 가득 담겨 있을까요? 인사이드카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이 뒷사람에게는 길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자, 어렵고 난해한 중고차 시장에서 뻥 뚫린 고속도로와 같은 시원한 길을 만들어주는 전문가입니다. 오정민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토인사이드의 오정민입니다. 네, 에어컨 연료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여름철이 또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이 중고차 구입을 앞두고 이럴 때는 또 이러한 점들을 주목하라. 이런 좀 소식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중고차 매매 종사자인 딜러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의 직거래를 한다면 보다 시원한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저처럼 이 문서와 관련해서 좀 작업을 하는 경우, 문외한인 경우는 직거래라는 것이 너무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네,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분들의 모든 희망이 바로 중고차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일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구입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중고차 직거래 백서, 오늘 총 7가지의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그 첫 번째 방법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원하는 차종과 모델을 선택하고 나서 좋은 매물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 좋은 매물을 고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고차 사이트를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차종과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방법이 되었는데요. 중고차 사이트에 따라서는 개인 매물들을 따로 섹션으로 모아서 보여주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의 개인 매물을 확인하신다면 개인 직거래 매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개인 간 직거래라면 판매자도 직접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네, 지역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차량 검색은 지역을 불문하고 어디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판매 가격이 정확한지 시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하는 매물을 찾았다고 한다면 판매자와의 약속을 잡아서 실제로 차량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맑은 날씨에 또 밤보다는 낮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트하는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낮을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차량의 상태를 보다 명확하고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차량의 도장면이나 기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맑은 날씨에 햇빛이 쨍쨍하게 비치는 그런 낮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장마철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만약 장마철일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즘 같은 장마철에 야외에서 만나기 힘든 상황이라면 밝은 조명이 촘촘히 많이 좀 비추어지고 있는 그런 실내 장소도 괜찮습니다. 도장면에 비친 조명 불빛을 통해서 차량 상태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로 대형 쇼핑몰의 지하 주차장을 좀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약속 날짜를 잡고 날짜에 판매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절차가 개인 간 직거래이기 때문에 네. 어떤 분이 나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나자마자 신분증을 주세요 이러면 사실 첫 만남에 좀 어색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신분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상적인 차량이 아니거나 또 도난 차량을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 본인 명의로 된 차량인지 혹은 본인의 가족 명의라면 가족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이나 가족관계 확인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보다 확실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직거래를 악용해서 심심치 않게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딜러들이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의 신분증 확인은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라고 할 경우 그 명의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개인 중고차 거래 백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차량의 건강 상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직거래가 아닌 매매 상사와의 거래의 경우에는 성능 점검 기록부를 확인해서 차량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직거래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차량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차에 대해서 여성 같은 경우는 무지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의뢰 겁부터 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주신다면 개인 간 직거래의 달인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달인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럼 자신감을 갖고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차량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사고 유무다라고 하면은 겁부터 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랜턴, 손전등을 하나 가지고 차량의 곳곳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랜턴을 비춰봤을 때 차량의 문짝이나 어떤 본넷 또 뒤쪽 어떤 그 차량의 판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색상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확인해서 다른 경우에는 사고가 혹은 차량 그 부품의 교환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교환이 됐거나 재도색되고 교체된 부품일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또 혹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손전등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혹시 차량을 운전하고 갔다면 그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비춰봤을 때도 이와 같은 어떤 색상의 차이를 육안상으로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각 그 도어, 문과 또 트렁크 또 본넷 후드 쪽을 다 열어보고 해당 그 부품과 그 철판 사이에 그 연결 부분이 균일하게 볼트나 어떤 그 접합 부분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거나 혹은 그 어떤 실리콘의 그 접착면이 균일하지 않다면 이 부분도 교환이나 어떤 사고로 인한 교체가 된 그런 부품이라고 또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확인하면 사고 유무 확인과 관련해서는 완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의심이 되는데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나 그 차량에 대해 잘 아는 지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자신감이 마구마구 생깁니다. 자, 그럼 다음 부분, 어떤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동차의 엔진과 또 주요 부품 상태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듣기로는 이제 이 부분이 좀 고난이도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엔진룸, 그러니까 본넷이라고 하는 엔진룸을 열어서 오일과 같은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를 세워둔 후에 일정 기간 시간이 흘렀을 때 차량의 바닥에 흘러내린 흔적이 없는지 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엔진 오일이나 이런 오일류가 아닌 배터리 쪽에 배터리 부분에 어떤 그 누유가 있거나, 그러니까 뭐 새어나온 어떤 배터리액이 새어나왔거나 녹이 쓸어 있는 부분 없는지 등도 확인을 같이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엔진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매자와 함께 근처에 가까운 정비센터나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진단해주는 장소를 함께 동행해서 차량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고차를 확인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내가 직접 타보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차량의 직접 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운전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상태를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그 차량을 같이 타고 가까운 도로로 가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게들 많이 시운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그 차량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고 위험이 적은 공터나
또 넓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처음부터 약속 장소를 공터나 이러한 곳으로 정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장소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약속 장소가 조금 떨어진 곳에 시운전 장소가 있다면 그곳까지는 운전자가, 판매자가 차량을 운전을 하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안전한 장소에서 구입을 하실 분이 간단한 시운전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운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고 차량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꼼꼼히 확인을 하더라도 본인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번 언급드린 대로 사고 이력 조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의 침수 혹은 어떤 그 도난 차량 등의 그런 차량의 상태를 히스토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도 방송을 통해 몇 차례 소개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사고로 인해 보험 처리를 했거나 또 침수로 인해 보험 접수가 된 이력, 또 도난 이력, 그리고 용도 이력까지도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보험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유료 아닌가요? 네, 유료로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중고차 사이트에 따라서 등록 매물에 한해 무료로 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차량의 상태도 좋겠다, 가격도 저렴하다라고 생각됐다면 내 차로 만드는 일만 남은 건가요? 네, 마음에 드는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뭘까요? 네,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를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등록 원부라는 거, 그 과태료 같은 거 적힌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 등본과도 같은 건데요. 차량 등록 원부에는 차량에 걸린 다양한 압류건이나 과태료, 그리고 판매자도 모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또 무인 카메라 과태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했을 때 판매자가 차량을 담보로 어떤 그 할부금이나 또 근저당 설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집을 거래할 때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거랑 같은 이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주 좋은 예시를 들어주셨고요. 이 자동차 차량 등록 원부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민원 포털, 대국민 포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개인 직거래의 경우는 직접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 차량 등록 이전 등록소나 또 가까운 구청을 이용하실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직접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차량 등록 원부를 무료로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등록 원부까지도 결점이 없는 차가 발견됐다, 이러면 뭐 내 차로 만드는 마지막 단계만 남은 건가요? 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절차 같은 경우도 저처럼 익숙하지 않으신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서류 절차가 복잡할 듯 하지만 실제 차량 등록사업소나 구청에는 계약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양도증명서가 양식에 맞게 잘 비치가 되어 있고요. 또 간단한 설명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를 따라서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준비할 서류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은 구매 서류가 좀 있습니다. 뭐 자동차 등록증, 또 본인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등이 필요하고요. 구입하실 분은 본인이 직접 가시면 신분증 한 장이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실 차량의 책임보험 영수증,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온전히 마이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전 등록 업무는 평일에 그 시간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에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차량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미리 차량 대금을 지급하셔도 안 되겠고요. 또 계약 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명확하게 계약사항에 기입해 놓고 차량을 거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결국에는 산을 정복할 수 있듯이 개인 중고차 직거래 같은 경우도 절차 어느 것 하나만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더욱더 실속 있는 정보들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